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준석과 유승민 그리고 청년 정치 논쟁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논쟁이 지금 사회에서 급속도로 불을 붙고 있는데요. 청년 정치의 일망일장 끝났다. 이준석도 끝났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준석이 끝났다는 내용은 당분간 계속 지을 겁니다.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일부 2030 일부 남자애들의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영상을 열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0대를 기점으로 그 위로는 권위주의 세대이며 그 30대 위로는 권위주의 세대고 또 권위주의 세대와 탈권위주의 세대하고 나눠졌다. 솔직히 핏줄만 같은 한국인인 거지. 정서적으로는 30대 위로는 거의 외국인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이것이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놈들아, 5060이 너희를 낳았는데 5060이 외국인이면 너희들도 외국인인 거 아니냐? 외국인이 외국인한테 지금 세대 전쟁이 들어왔다는 것이냐 하는 게 고고TV인데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저도 이준석이가 잘 되기를 바랬고, 그러나 오늘이 벌써 20일이죠. 8월 5일 날 이준석의 기자회견으로 이준석은 선을 확실히 넘었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2030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세대와 모든 정치인과 모든 보수,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려버렸다. 그것이 이준석의 정치는 끝났다 하는 건데요. 이 영상 후에 김종인 씨와 손수조, 꼬맹이 손수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준석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 임무는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정치 기술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배웠고 정치 철학은 유승민 의원과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4.7 보선 최근엔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 매너를 배웠다. 그러면 정치 임무는 박근혜였고 그럼 박근혜한테는 다른 건 못 배웠다는 거고 기술은 김종인한테 철학은 유승민한테 매너는 오세훈한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이준석이가 괴물로 돼가는가? 나뿐이 없다. 지금 이준석이가 모든 세대와 정치 선배들을 부정하고 있죠. 이건 노무현보다 더 지독합니다. 김종인 편에서 다루겠지만은 이준석은 김종인도 부정하고 유승민도 부정하고 오세훈도 부정하는 그 발언을 요새 많이 하죠. 지금 침묵을 지키는 것은 유승민이지만은 김종인 씨도 이준석한테 그만 참아라, 그만 떠나라, 할 만큼 했다, 너의 공도 있었다 하는 것이고 오세훈도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아라 그러고 있고 유승민만 침묵을 지키고 있고 깔짝깔짝 이준석한테 위로의 아바 노래도 보내고 그랬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느끼는 바로는 국힘 내부에 지금 유승민에게 한 10여 명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들도 이준석의 돌출 발언과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서 혀를 차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친유계한테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그 실용주의를 추구했던 윤핵과 하나 되지 않은 조혜진이라든가 몇 명이 이준석이 돌을 넘은 발언에서 혀를 차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이준석의 정치는 끝났다. 그러면은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비교가 지금 되고 있죠. 얼치기 평론가들 나와서 또 언론에서는 이준석과 유승민의 신당론 이게 자꾸 흘러나오는데 신당은 1년 후쯤 차려질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이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싫다, 국힘도 싫다. 그러면은
신당을 만약에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창당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화합할 수 있고 누가 신당의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현재 느끼는 고고TV의 심정은 이준석이는 자기 주도로 할 것이고 유승민을 갖다가 불쏘시개로 쓸려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유승민은 절대적으로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준석은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식이에요. 거기서 이준석의 도구마와 에고이스트 같은 그 모습이 전 국민한테 발각이 되어 있고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그 2015년도에 16년과 2015년도인가 16년 총과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고 국회 원내대표 연설을 유승민이가 마치고 나자 유승민은 배신자다. 유승민 걔는 배신자다. 전부 다 징벌하라 하고 친박들 또는 TK에 명령을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유승민 걔들은 대부분이 공천 탈락에 들어가죠. 근데 유승민이가 2016년도에 대구 동구을에서 유승민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죠. 그게 박근혜가 유승민을 국회의원 못되게 하라. 정계 퇴출하고 배신자다. 정계 퇴출을 해야 하면 배신자다 하는 낙인을 찍혀버리고 유승민이는 고민을 하다가 20대 대선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 동구을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죠. 그때 무소속임에도 TK에서 대구에서 그 TK 국민들은 유승민을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무소속으로 당선시켜버리죠. 무려 75.74%로 대구 동구을로 당선시켜버리는데 무소속으로. 이게 유승민의 가치였다. 그 이후에 우파 유튜버의 등장과 박근혜의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박근혜가 저렇게 되면 유승민 때문이다 하는 프레임이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 배신자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냥 숨만 죽이고 숨만 헐떡이면서 간신히 살아있는 게 유승민이다. 그 유승민마저 지금 부정하고 들어가는 게 이준석인데, 그러면 고고TV가 말하기를 이준석은 상계동에서 3선 마이너스 3번이나 떨어졌으므로 현재 당시에 2016년에 보면은 박근혜가 유승민을 갖다가 당에서 쫓아내려고 그랬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고, 그렇죠? 원내대표직을 박탈당하고 나왔고, 그러나 무소속에서 우뚝 섰고, 그 이후로 21대 총선에서 유승민은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자기는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겠다 하고 미래통합당을 지원했죠. 근데 이준석도 지금 똑같은 형태를 갖다가 당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 여론이죠. 윤석열에서 찍혀나오고 이준석은 곧 그냥 간단하게 국회 내에 살아남거나 출당 조치, 제명 조치를 당할 것인데, 이준석이 그러면 상계동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거라. 무소속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상계동하고 TK하고 같냐? 상계동은 홍 누구죠? 홍 누구야? 갑자기 까먹었다. 헤럴드 경제 사장. 홍이 아니고, 누구야? 하여튼, 하버드대 나온 누구예요? 갑자기 까먹었네, 또. 영화배우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계동에서는 노회찬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라는 사람도 있고, 야당 텃밭이 강한 곳이다. 거기서 이준석이가 자기는 최고의 득표를 했음에도 패배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그거는 맞아. 이준석 말은 맞는데, 당시에 2016년 당시에 박근혜가 스슬프른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유승민은 배신자다. 반드시 찍어내라 하는 TK에 밀명을 내리고 지령을 내리고, 그죠? 전 국민을 상대로. 거기서 이 유승민이가 75.7%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준석도 그렇게 윤석열과 윤핵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출당 조치를 당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으면은 상계동에서 유승민 같이 우뚝 서보라. 그게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 리더로 또는 정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해보라, 그러면.
지금 이 청년 정치가 제가 7월 7일부터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2030 남자는 일부일 뿐이고 커뮤니티에서 좌판을 두드려서 노는 걸 갖고 선동을 해가지고 전국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건 안 된다. 첫째가 이준석이는 갈라치기를 했다. 정치에서 절대 금기해야 할 갈라치기를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냈고 선거 전략으로 갖고 왔는데 그 선거 전략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정치인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멸했어요. 정치인들. 뭐 정의당 애들, 젊은 애들 또는 뭐 많아요. 뭐 뭐 있고 뭐 이름도 기억 안 나. 김 뭐 있고 막 많아. 그들이 왜 기존 정치권에서 못대로 기존 정치권을 배척하면 자기들끼리 살아남으려고 자기들 여성을 한번 모아보고 남성을 모아보고 젊은 애들 모아보고 진보 정책을 모아봤는가. 그게 현실의 벽이 거대 정당이 아니라는 거고 대한민국까지 좌우가 딱 평평하게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크게 두각을 못 나타냈고 그러나 그들도 그들 따라다니는 소수의 팬덤이 있었다. 이준석은 그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에서 당대표로 됐었다. 이준석을 몰아치고 이준석을 끌어올려 준 것은 5060이지 2030의 그 팬덤 정치가 아니었다.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소수 정당이 많았고 2030의 의견이나 2030의 길치파를 시도한 정당들이 많았다. 그들이 거대 정당의 진입을 거부했고 또 들어가려도 거대 정당에서 배척했고 그러나 이준석은 애초에 박근혜에서 진입된 보수의 정치인이 있으므로 가능했고 그렇죠. 그게 기존에 저 척박한 땅에서 진보나 2030을 위해서 일했던 그 소멸하는 정당보다 큰 메리트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준석이가 국회 당대표 1년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게 뭔가? 당계획을 추구했는데 그러면 당계획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실체적으로 일을 하려면 자기 세력을 심어야 되고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됐고 자기도 일신우일신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담론을 내놨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 그냥 기존 정치가 싫다. 그러나 기존 정치에 들어와서 이준석이 힘이 없는 상태로 기존 정치에 들어와서 기존 정치를 깨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확실하게 컸고 그것이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왔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정치를 변화시키고 세대를 교체하고 정치 교체를 요구하라는 것은 전 국민의 심정인데 그것을 이준석한테 집어줘 봤더니 이준석의 결말은 지금 이준석이가 새로운 비전도 못 내놓고 정치 갈등을 갖다가 통합시키도 못하고 갈등을 더 내놓더라.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칼럼들이 논설들이 지성인들이 과연 청년 정치가 무엇인가? 청년 정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청년 정치의 문제점은 뭔가 하고 논쟁이 붙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청년 정치인들은 우리 생각이 옳다. 기존 기득권, 여야를 통틀어서 기득권은 털렸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려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싣고 너희를 개혁해 나가게 했다. 그런데 그 먹이를 주고 토양을 갖다 준 것은 결국은 기성 정치인들이고 기성 세대였다. 그런데 문제점이 나온다. 그래 너희들이 배려를 바라고 비판만 하는데 그럼 너희가 비전이 뭐냐? 정치의 비전이 뭐냐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준석이나 지금 기존의 그 민주당의 박지원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이 이대남 이대녀의 구도로 갈라치기를 스스로 했고 이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소외감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받았다. 그 남자 여자 2030 애들이 그걸 처절하게 부딪히는 그 벽이죠. 그걸 갖다 싸운 것이 정치인을 앞에 내놓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같이 선동을 하고 광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SNS와 커뮤니티 가지고 싸웠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볼 적에는 지금 대단히 혐오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국민들은 5060이나 405060이나 심지어 70까지도
이 청년 정치인들이 저렇게 힘든 과정에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 동정론도 있고, 동정도 했고, 지원론도 있고, 지원도 했는데,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은, 사회의 적외와 갈등과 욕질과 조롱과 비난뿐이 없었다. 그것이 이번에 한계가 왔다. 그런데 이들은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를, 청년 정치인들과 그를 따라다니는 애들은, 이건 세대전쟁이다. 세대전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희보다 2030 너희 남자애들 일부보다 40, 50, 60 아버지 세대 50, 60이 세대 전쟁을 갖다가 언제 한 적이 있으며 너희가 언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 적이 있으며 너희가 언제 너희 스스로 자립하고 개척하고 사회에 진입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이제 드디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얘들은 항상 하는 말이 기존 기득 세력이 저 586들이나 민주당의 586이나 국힘의 관료 판검들이 이런 애들이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갖다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지 않죠. 그 토양을 깎아준 것도 5060이고 좌우를 떠나가지고 5060이고 너희들한테 기대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청년 정치는 자기 어필이 강하다. 심지어 그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국힘 정치 초년생들을 갖다가 진입한 청년 정치인들을 인해서 환담을 해보고 술자리를 가지고 보면 너희 정치하려는 목적이 뭐냐? 우리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 기회가 좋아서 정치권에 진입하면 기회가 좋잖아 이런 거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기 어필이 강한데 너희가 그러면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뭐하러 너희가 국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하는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보면은 대답이 없더라. 개혁, 기존 기득권 타파 이건데 그거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이냐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그게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청년 정치인들의 한계가 왔다. 응? 얘네들은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이용해서 더한 갈등을 만들어내며 더한 갈등을 대책점으로 갖고 가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가지고 그것이 정치의 본질인 줄 알고 갈등을 더 양산하더라. 그래서 과거에 내가 계속 말하지만 YS를 봐라. 김영삼이가 26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DJ가 30대 초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강력하게 기존 그 박정희 정권 그때는 쿠데타 세력 군부 정권은 더 강했죠. 죽음을 불사하면서 국가 아젠다를 놓고 미래 비전을 표현한 그런 패기도 없는 것들이 이 청년 정치인들이 그냥 기성정치에 끼어들어가서 계속 기성정치만 저격하며 불만을 토로하더라. 왜 우리를 배척하느냐? 그렇지 않죠. 명멸하는 정치인들, 정치 초년생들은 무수히 많았어요. 응?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그 칼럼 같은 거 읽어보니까. 안철수도 기성정치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고, 정주영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의 재벌이었던 정주영이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명멸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룹도 해체되고, 그들도, 기존 정치의 벽을 뚫기 힘들었다. 정치이 된다는 것이, 이 젊은 애들만 선거 때만 되면 말이죠. 얼굴마다로 데려가가지고 말이죠. 쓰다가 버린다.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수없이 사회에 기여한 그런 30대, 40대, 50대 정치 지망생들도 오심을 당해가 들어가가지고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그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이준석을 비롯해서 국힘이나 민주당 애들은 더 잘한다고 봐. 민주당 그 젊은 정치인들이, 계급장 없는 애들이. 아주 논리가 단단해요, 걔네들은. 그런데 국힘과 국힘을 따라다니는 이것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준석을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너희보다 똑똑하고, 너희보다 사회에 기여를 하고, 너희보다 사회에 봉사한 사람이고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 물러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그게 시야가 좁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응? 그래서
지금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뭐 신당을 차린다, 뭐 차기 당대표를 어쩌고 저쩌고, 유승민이는 지금 차기 당대표 출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오리무중이에요.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유승민이가 지금 정치에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안 하려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것은 그래도 희망을 봐야 되지 않는가. 누가 하나라도 정리를 하고 누가 하나라도 국민의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유승민을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데요. 유승민이가 국힘 당대표로 출마해서 지금 현재 구도로는 당원대 국민 여론이 7대3으로 가니까 당연히 가면 현재 구도에서 떨어지죠. 떨어지도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뭔가? 국민을 위해서 하고 국민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떨어진다고 낙심되는 게 아니죠. 떨어져도 나와야 된다는 게 고고TV 올리고 놀리고. 그러면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말이 김기현도 안 돼, 나경원도 안 돼, 안철수도 안 돼, 유승민도 다 차기 당대표감으로 부족하다. 윤핵관을 자신감 있게 제지할 당대표를 원하고 있다. 그죠? 윤핵관을 자신 있게 퇴출시킬 그런 명시적 표현이 있는 사람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게 다 도구마의 가치가. 너는 지금 윤핵관에 쫓겨나는 과정이야. 윤석열한테 쫓겨나는 과정이야. 이런 말하기 이게 형용 모순이에요. 제지할 당대표. 이게 형용 모순이죠. 내가 당대표 선거 나가면 다른 구호는 내세울 수 없다.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겠다 하면은 그거 하나로 그냥 정리가 된다. 이게 애들하고 지금 노는 거라니까. 아니 윤핵관들이나 친윤들이나 윤석열이가 너 당대표 못 나오게 하는데 지금 왜 이를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누구를 민다. 당대표가 될 사람을 민다. 밀어줄 수 있다. 젊은 당원 일부 가지고. 젊은 당원이 현재 기존 당원보다 엄청나게 적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 당원 가입해라. 당원 가입해야 자기 좋아한, 토요일이다. 걔네만 가입하나? 윤석열과 기존 보수당을 국힘을 지키기 위해서, 2030 일부, 이준석 세력,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지금 동시에 가입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자기만 하려고 그래? 솔직히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근데 나경원이나 안철수 둘 중에서 하나가 현재 보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당대표에 못 나가. 지금 이준석이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윤석열을 일반 국민들은 윤핵관 윤석열 말고 이제부터 일반 국민들은 이준석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저렇게 제가 왜 저렇게 자기 생각만 저렇게 넣고 자기 정치만 하고 정치도 아니야 이거는 이준석이 하는 건 지금 현재는 한 보름 전만 해도 이준석의 정치는 없었지만은 그 이후는 이준석의 정치 없어. 자기만 살려 그러는가 하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 시작할 것이에요. 응? 왜 이준석뿐이 없어? 세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